안녕하십니까, 한관현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을 이제 매입을 하려고 할 때, 또는 또 부동산을 또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과연 내 부동산에, 내 땅의 점수는 얼마일까? 기준이 없잖아요, 사실. 그냥 뭐 개발 호재가 있다, 뭐 도로를 잘 접해가 있다, 뭐 혐오 시설이 없다, 인프라가 어떻다, 설명을 쭉 들어보는데 내 머릿속에 자꾸만 정리정돈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책도 읽고 저 책도 읽고 많은 책을 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은 이 땅의 점수는 기본 점수를 매기실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점수가 조금 더 차이 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것. 그래서 여러분들 땅을 사시기 전에 제가 오늘 표를 제가 나름 작성을 했습니다. 한 25년 동안 우리 고객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분명히 부동산 지식은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전혀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신데 뒤죽박죽이에요. 기준이란 게 없습니다. 기준이란 게. 안타깝죠. 그래서 뭐 우리처럼 전문가들은 땅을 이렇게 보면 1시간 안에 이 땅이 좋다 나쁘다 장단점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파악이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고객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 어떤 걸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그럼 설명을 하고자 할 때 들으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A4 용지 한 장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걸 여러분들께서 제가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제 메일로 대표는 이메일로 좀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하면은 A4용지 한 장밖에 안 됩니다. 땅의 점수를 매기는 것. 땅에 그냥 점수를 여러분들이 매겨보시는 거예요. 내 땅이든 또 사야 될 땅이든 그걸 딱 매겨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주 상담하는데 수월하겠죠. 자,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목이 초보자가 꼭 알아야 될 토지 점수표. 스스로 본인의 땅 점수 책정해 보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목적 위치 금액이 제일 중요한데 이 점수는 기존 단필지 땅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무난하고 70점 이상이면 우수, 80점 이상이면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 제가 A4 용지 하나에 땅의 점수, 내 땅의 점수, 사고자 하는 땅을 이제 취득하고자 할 때 이 땅의 점수가 도대체 이 점수 기준이 어느 정도일까? 보통이냐? 무난하냐? 우수하냐? 봅시다. 중요한 사항을 제가 기재해 놨습니다. 물론 기본 단필지로 해놓은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점수가 보면 이쪽에는 플러스 점수입니다. 그리고 중요 체크 항목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점수입니다. 이건 비고란이고. 자, 현 상태에서 체크사항에서 현 상태에서 개발 건축이 되지 않는 것은 마이너스 50점이니까 0점부터 점수를 처리할 겁니다. 시작하고 그 다음에 현 상태에서 개발 행위가 가능한 땅은 플러스 50점부터 출발할 거예요. 자, 그럼 체크사항 중요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게 중요 체크사항이에요. 요 칸이 볼게요. 도로 제일 중요하죠. 4m 이상 1m씩 정될 때마다 플러스 2점씩 시작하면 됩니다. 4m가 2점이면 5m면 4점, 6m면 8점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m 이하 4m 이하고 물론 요 3m 이하시 3m 이하시는 마이너스 2점, 그 다음에 2m면은 뭐 더 마이너스 4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상수도 인입거리 정말 중요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상수도가 없으면 건축은 대통령 할아버지가 오셔도 허가가 나지 않죠. 상수도가 20m 이내에 있으면 그냥 플러스 5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더 점수를 주셔도 돼요. 근데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점수를 매길 때입니다. 50m 이내에는 플러스 3, 70m 이내는 플러스 1. 그런데
상수가 100m 이상씩 떨어져 100m 기준으로 이상씩 떨어져 200m면 마이너스 6, 300m면 마이너스 9, 예를 들어 500m면은 뭐 점수가 어마하게 마이너스겠죠. 이런 땅들은 건축이 되더라도 건축이 되는 땅인데도 상수도가 너무 몇백 미터 떨어졌으면 점수가 굉장히 마이너스가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토지의 체크사항이 토지의 상지냐 하지냐. 이게요. 상지는 플러스 3점으로 보는데 기본으로 여기 보면 하지일 때 마이너스 3 기본으로 해놨지만 여기서 30cm당 마이너스 3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30cm당 마이너스 3이면 1m는 거의 마이너스 9점입니다. 하지는. 그래 건축이 되는 땅인데 여기에 점수가 좀 플러스가 됐는데도 이 땅이 하지다 그러면은 하지에 1m가 하지 같으면 마이너스 9점으로 가면은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점수가 기준이 맞춰져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토지가 평지이면서 지목이 임인 경우, 좋은 경우죠. 좋은 경우. 토지가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인데 지목이 임인 경우는 되게 좋습니다. 여기에요. 토지가 평지면서 지목이 임인 경우. 요거는 플러스 기본적으로 5점 따고 들어가면 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칠학지구의 접근성. 이건 기본적으로 플러스 3입니다. 그 다음에 부도심이 칠학지구보다 더 큰 게 부도심이죠. 음면 단위. 요게 접근성이 좀 좋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100m든 500m든 200m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가 무난하다 싶으시면 플러스 3점으로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메인도로의 접근성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메인도로라는 것은 자 여기 비고란에 보면 2차선 이상 접근하는 도로가 200m 이내의 기준으로 봤습니다. 100m의 접근에 있다면 플러스 5점, 근접에 있으면 플러스 7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200m 이내의 메인도로가 있으면 플러스 점수를 이렇게 100m 전후로 해서 플러스 5점을 부여하셔도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조망권의 확보성. 이 조망권의 확보성은요. 개인적인 성향이 또 다 다릅니다. 개인적인 조망권이 있으면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10을 부여하십시오. 난 이 조망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럼 플러스 10. 그래도 뭐 중산간 수세권 조망이 괜찮아 플러스 5. 조망권이 있으면 점수를 여러분들이 점수는 이왕이면 짜게 부여하면 좋습니다. 짜게 하시고 뭐 중산간에서 뷰도 있을 것이고 평지에서 뷰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막혀 있으면은 점수는 그냥 부여하지 마시고 그냥 놔두면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이런 거는 조망권은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없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먹는 건 아니에요. 있으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주변 혐오시설의 존재 여부. 주변 혐오시설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플러스 점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플러스 점수 부여할 필요 없고 단 마이너스는 있습니다. 주변 혐오시설이 한 시설당 예를 들어 뭐 축사가 있다 가까이 묘도 한상구 두상구는 괜찮은데 가족묘 한 구 두 구는 괜찮은데 가족묘다 공동묘지다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점수는 조금 많이 빼는 게 좋습니다. 많이 빼는 게 좋아요. 플러스 점수는 적게 부여하시고 이해되시죠? 마이너스 점수는 많이 부여하시고 플러스 점수는 적게 부여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에게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 이슈 지역의 접근성. 이거 참 중요한데요. 이게 개발 이슈 접근성도 여러분들이 점수를 매겨보십시오. 가깝다. 1km 이내에 있다. 되게 근접에 있다. 플러스 10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도 근접하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면은 3점, 2점, 4점 이렇게 10점 부여하시면 됩니다. 개발 이슈 접근성은. 플러스는 어떻게 하라고요? 적게 점수 주시고 요거는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개발 이슈 접근성 없다고 해서 건축하는데 제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점수만 있다. 그 다음에 현토지의 미래 확장성. 현토지의 미래 확장성은 그냥 플러스 2점 정도 인프라를 보시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주변 인프라의 확장성이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 이 주변
주변 인프라의 확장성은 어떻습니까? 뭐 좀 좋은 정보가 있습니까? 이거는 질문사항입니다. 질문사항입니다. 이거는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주변 가까이에 오름의 존재. 요것도 플러스 점수는 없습니다. 오름의 뭐 이거는 그냥 여기는 뭐냐면은 제가 기본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상지면 뭐 점수가 플러스가 되고 친환경지구가 근접하면 플러스가 되고 요런 얘기고 굳이 플러스 줄 필요는 없다. 가까이 뭐 건축은 된다. 그런데 가까이 있으면 마이너스 3점 마이너스 5점 부여해야 됩니다. 왜? 확장성이 없다. 뻗어나가지를 못한다. 이 칠학지구와 이 마을이 이 부도심이 오름에 가까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뻗어나가고 확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마이너스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토지의 모양새. 정사각형, 직사각형일 때는 플러스 3점 주시는 게 맞아요. 점수. 더 줘도 되고요. 마음에 들면 뭐 5점, 3점, 2점. 그래도 플러스 항목 맞습니다. 토지의 모양새. 단 세로형, 가로형, 마름모형 등등 기본적으로 땅이 모양새가 나쁠 때는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5. 건축은 가능한데 이런 땅들 있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런 거는 사용 목적이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그걸 적용해 보면서 이것도 질문사항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이런 점수를 부여를 해서 기본적으로 60점 이상이면 무난합니다. 70점 이상이면 우수하죠. 근데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60점 이상이면은 무난, 70점 이상이 우수.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기본 50점 더 출발했습니다. 상수도 이니거리도 20m 이내에서 플러스 5점. 그리고 토지가 상지야. 또 플러스 3점. 58점. 예? 칠학지구도 근접해 있어. 61점. 좋아요. 메인도로도 100m 이내에 있어. 뭐 플러스 7점. 67점. 좋죠. 저만큼 또 좋아요. 한 3점 줘요. 70점. 우수하죠. 그런데 여기서 무난하게 가다가 주변 혐오 시설의 존재해봐. 마이너스 5점. 그 다음에 주변 가까이 오름이 있다. 마이너스 5점. 토지의 모양새가 영 뭐 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마이너스 5점. 점수가 그러면 50점 아슬아슬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가 표를 토지를 많이 아시든 뭐 모르시든 누구나 다 알아야 될 기본적인 사항을 제가 표를 점수를 매겼습니다. 저게 제가 한 25년 토지를 강의를 하면서 저게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전문가들은 저런 게 한눈에 싹 다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 이제 토지 초보분들은 저런 내용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땅 좋은가 뭐 어떠냐 괜찮다 뭐 또 개발 이슈가 있다 뭐 또 부도심도 가깝고 괜찮잖아요. 뭐 여러 가지 어떤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여러분들이 그냥 끌려가 버리고 판단해 버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땅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도요 저렇게 마이너스 점수를 많이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땅이 불과 한 200m 정도밖에 거리가 차이 나는데 이 땅은 65, 이 땅은 100이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마이너스 요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은 플러스 점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런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같은 위치에 같은 행정구역상에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어떤 땅은 비싸다 어떤 땅은 싸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표를 가지고 계시다가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결론은 뭐냐면은 플러스 점수는 좀 가능한 좀 적게 매기고 마이너스 점수는 조금 많이 매기고 그게 1점씩 그죠? 그러다 보면 점수가 아주 빡빡하게 냉정한 점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땅을 매입하시는데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표를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 메일이 제가 기재해놨으니까 메일로 저 표를 보내달라고 하시면 저게 A4 용지 딱 한 장이에요. 가지고 계시다가 땅을 보시면
가지고 일단 점수를 한 번씩 매겨보세요. 지번을 보고 뭐 법적 소유권 이전 문제라든지 뭐 등기상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완벽하게 처리하니까 그런 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땅의 점수, 저거는 땅뿐 아니고 그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도심권에 있는 우리가 상가나 뭐 건물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저기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점수를 매기실 때 해당되는 게 있으면 매겨 보십시오. 매겨 보시면 여러분들은 아주 유익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책 한 권을 쉽게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까 생각을 많이 해봤죠. 한 번 다 읽으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더 지식이 안 생겨요. 그냥 저렇게 기본적인 것만 솔직히 우리 저는 뭐 일타 강사는 아닙니다만은 땅에 대해서는 정말 일타 강사가 되고 싶은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핵심 요약을 어떻게 하면 쉽게 좀 해드릴까를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걸 제 표를 한번 만들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저거 말고도 여러 가지 어떤 기본적인 사항은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저 부분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가 점수를 매기시고 그럼 이 땅 괜찮네, 종합점수가 괜찮다면 상담을 요청하시고, 그래서 어떤 부동산 중개업소를 가시더라도 여러분들만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사고 좋은 땅은 없습니다. 산 거는 다 문제가 있고, 비싼 건 또 비싼 거에서 우리가 바가지 쓰면 안 되잖아요. 비싼 거는 비싼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걸 또 바가지 쓰면 안 된다. 저 표를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땅의 점수를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 어디에 가셔도 바가지 쓸 일이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캡처를 하시든지 아니면 표를 파일을 보내달라고 하시면 제 메일 여기에 phk9506 한메일.net 여기로 저한테 메일로 토지 점수표 메일 좀 자료 보내주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관련됐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이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국 관련도와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관련됐습니다.